오늘도 코비네요. 그래, 이제 우리 약속했던 대로 점차적으로 코비 신발에 대해서 이제 스토리 리뷰를 가져보겠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에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르브론 22 때문에 뭐 잠깐 유예했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코비 프로트로를 이야기를 해볼 거야. 그럼 오늘 제일 처음 시작할 프로토는 어떤? 코비 9이지. 우리 이거 했었잖아, 사실은. 네, 맞습니다. 작년 7월에 우리가 처음 채널 시작할 때 코비 9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이제 코비 9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뭐 옛날 그 추억도 상기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지식 정보도 다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뭐 한번 언급했던 이야기들은 언급하지 않는 걸로 하고 대신에 프로트로를 내 생각으로는 아마 처음 다루는 걸 거야, 우리. 그래서 이 프로트로에 대해서 무엇인지, 그리고 코비 9 같은 경우에는 프로트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해보자. 뭐 코비 9 프로트로야. 근데 요거는 엘리트 모델 중에 로우탑 버전이거든. 그리고 몇 주 전에 이게 엘리트 버전인데 하이컷이 출시가 됐었어. 그래서 이 제품은 헤일로라는 제품이고, 헤일로라는 건 뭐 천사의 머리 위에 있는 광륜 또는 후광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아마 코비가 옆면에 들고 이 제품이 그 아마 뭐 기념비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헤일로 제품은 2023년 코비 생일인 8월 23일 날 처음으로 출시가 됐고, 지금 이제 8월 시작으로 해서 이제 9가 이렇게 온 거야. 네, 디자인은 뭐 좀 달라진 거가 있나요? 아니면 프로토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은 이 엘리트락 하는 제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 코비 9 이 EM 버전인데 이 스토리 리뷰를 했을 때 요 코비 9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모델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엘리트 하이, 엘리트 로우, 그리고 EM. 그래서 요거는 그 엘리트 로우 제품인데 우리가 그 당시에 했던 걸 이제 조금 기억을 해보면 최고의 소재를 사용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어퍼는 플라이 니트 어퍼로 제작이 되어 있고, 일단은 뭐 헤일로니까 완전 순백색을 가지고 있겠지. 그리고 검정색 같은 경우에는 이 카본 지지대, 요게 이제 마치 비행기 앞에 있는 카나다처럼 이렇게 작은 날개처럼 그 생겼잖아. 그래서 요게 외측부에는 2개, 그리고 내측에는 힐 부분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복싱화 같은 이 엘리트 하이컷에서 발목을 드러낸 딱 그 형태의 외관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아웃솔도 전작이랑 똑같아. 그래서 이제 발바닥 모양. 그래서 이렇게 등고선 라인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거든.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네, 뭐 전체적인 디자인은 저희가 그 나인 옛날 했던 영상 그래. 더 비교하면서 봐주시면 돼요. 이게 그 프로트로라는 컨셉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이게 뭐 스토리텔링에서 내가 얘기를 할 거지만 현대 이제 테크놀로지를 적용해서 레트로를 한다라는 뜻이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래서 보게 되면 이 가장 큰 변화는 이 드랍인 미드 소리야. 똑같은 코비 9이거든. 이거는 OG에 쓰는 드랍인 미드 소리고, 요거는 이번에 나온 프로트로에 쓰는 드랍인 미드 소리거든. 뭐 쉽게 설명하면 원작은 루나 론이다. 그리고 이번에 프로트로에서 적용한 드랍인 미드 소리는 리액트 미드 소리야. 뭐 전 조금 어떤 게 다른가요? 이게 사실은 이걸 설명을 하게 되면 좀 길어지거든. 요거는 나중에 내가 그 테크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좀 짧게 설명을 하면 루나론이 조금 더 푹신푹신해. 근데 리액트는 이게 내구성이 좋고 조금 단단해. 이번에 나온 건 조금 단단한데 이게 반응력이 좋아. 그래서 복원력은 사실은 루나론보다는 리액트 폼이 조금 더 괜찮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
리액트 폼으로 교체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앞서 말했던 플라이 니트 어퍼. 이 플라이 니트 어퍼로 일단 어퍼를 만들었다라는 거. 기존 9 엘리트도 똑같이. 그렇지. 9 엘리트 로우도 플라이 니트 어퍼야. 그리고 케이블 와이어로 루핑이 되어 있지. 그런 다음 이 카본 지지대. 근데 EM 같은 경우에는 그냥 TPU 같은 이런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최상위 모델은 맞아. 그리고 육안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엘리트 로우 원작이랑 거의 큰 차이가 없어. 그리고 이 사람 발바닥 모양처럼 생긴 아웃솔, 그리고 카본 파이버 지지대. 그리고 플라이 와이어가 가미된 아이스테이. 색상은 지금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다. 엘리트 하이도 이거랑 똑같아. 그냥 순백색에 그냥 복싱화처럼 높은. 보통 프로토가 한 색상만 나오나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작이니까 아마 내 생각으로는 이제 시간을 점차적으로 두면서 엘리트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 근데 지금 엘리트 하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색상들도 나온다고 일단 나이키가 발표를 했어. 왓더라든지 아니면 뭐 좀 다른 색깔들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엘리트 로우는 모르겠다. 아직은 미정이다. 자, 스토리텔링 이제 뭐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 게 있겠지. 프로트로. 이 프로트로라는 뜻은 퍼포먼스 레트로의 컴파운드 복합어야. 근데 이 단어를 그 코비가 만들었어. 아, 진짜 코비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이야기가 좀 썰을 좀 풀자면 좀 이제 약간은 나이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두운 측면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코비가 사실은 그 2016년에 나이키랑 계약이 끝나고 추가로 5년을 던졌다고 했었잖아. 나이키에서. 자기는 종신 계약을 바라고 있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여러 좀 불협화음이 있었는데다가 또 2020년에 코비가 또 역면을 했잖아. 그래서 이 중간 사이사이에 나왔던 원래 코비 11 정규 시그너처 외에 한 두세 가지 모델이 나왔었는데 코비가 너무 실망을 한 거야. 그래서 이 5년 계약도 그렇고 그리고 신발 만들어준 시그너처도 모양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약간 동상이몽 같은 거지. 코비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 당시에. 이 얘기는 내가 코비 이야기하면서 자주 했었던 이야기인데, 그러다가 이 에릭 에이바라든지 나이키에서 그 레트로 이야기를 한 거야. 약간은 이제 좀 불을 끌려고, 코비의 마음을 좀 달래려고. 근데 코비가 처음에는 자신의 시그너처를 레트로 하는 걸 싫어했단다. 싫다고 했대. 그래서 나온 게 이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도 뭐 나이키라든지 다른 신발들이 다 레트로가 됐었는데 코비는 그 자기 신발을 레트로가 되는 게 싫었대. 그래서 코비가 착안해서 만들어낸 이 아이디어가 이거야. 레트로는 싫고 프로토로는 괜찮다. 그렇지. 그래서 컨셉이 뭐냐면 퍼포먼스. 퍼포먼스에 맞게끔 레트로 한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아까 전에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원래 있던 과거의 실루엣에 현대 테크놀로지를 적용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농구 퍼포먼스에 적합하도록 만든다 라고 해서 이 프로트로가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코비를 달래기 위한 프로젝트였지.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코비 신규나 정규 시리즈는 안 나오잖아. 네. 그치? 그렇지. 그래서 국려지책으로 나이키랑 코비가 합의를 해서 나온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물론 나이키는 지금 뭐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기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거든. 근데 지금 타임라인을 생각하면서 있었던 해프닝을 생각을 하면 내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텔링 포인트로는 이게 플라이 니트라 하는 이 어퍼 있지. 이 니팅이 뭐냐면 그 편물이라고 해. 그러니까 실 한 가닥을 가지고 우리 뜨개질이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고리를 만들어서 만드는 걸 갖다가 편물이라고 하거든. 이 플라이 니트를 나이키 농구와 역사상 처음 적용한 모델이야. 그래서 이 니팅이 이 니트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시작을 했냐면 사실은 런닝화에서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이 제작 모티브는 사실은 양말. 왜냐면 우리가 보통 양말, 면 양말이라든지 이런
뭐 편직으로 만드는 양말을 신으면 발에 이렇게 싹 발망처럼 싹 감싸잖아. 그 컨셉에서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이 플라이니트의 뭐 세 가지 주요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신축성,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지력, 그리고 세 번째는 통기성. 그 세 가지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 코비9 프로트로 전에 나왔던 엘리트 모델에 가장 처음으로 이 플라이니트 기술을 적용한 나이키 농구화 첫 모델이야. 외관상 고급져 보이기도. 그렇지. 그리고 이 원래 원작이 엘리트 로우 같은 경우에는 새 모델이 나왔거든. 지금 요런 모양보다 더 예쁘다. 그리고 이 니트 보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이렇게 모양 있잖아. 이게 그거야. 나이키 이제 제품 제작하는 연구소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발이 접히는 부분 그리고 스트레치가 많이 되는 부분에 맞게끔 혼방률이라든지 고리 거는 방식을 이렇게 제각각 다르게 적용을 해서 만든 거야. 확실히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지. 왜냐하면 니트는 사실은 신축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마 이 스토리텔링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오지 모델에 비해 가지고 지금껏 나와 있는 프로트로 모델 중에서 가장 미미한 변화를 준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프로트로가 1, 4, 5, 6, 8, 9 이렇게 지금 6개를 했거든. 아, 많이 나왔네. 그래. 6개가 지금 됐는데 이 모델이 가장 변화가 없어. 그래서 보게 되면 달라진 걸 이야기를 하면 이 지금 EM 모델을 갖고 설명을 해야 되거든. 이게 이 아웃솔은 라스트 플랫폼은 뭐 EM이든 엘리트 로든 엘리트 하이든 원작이 똑같아.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아마 이 신발을 이미 리뷰했던 사람들은 다 알 거야. 조금 눈썰미 있는 분은 했던 리뷰어들은 신발 아웃솔 패턴에 변화가 없다. 진짜 없어.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있을 법하거든. 근데 어디가 다르냐면 여기 줄 3개 추가된 거다. 이 앞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밋밋하잖아. 여기에 보면 줄이 3개가 그어져 있거든. 엄지발가락 쪽에. 요 줄 3개 추가된 게 다야. 그거 말고 똑같아. 아웃솔 패턴도 굵기도 똑같아. 내가 보니까. 그리고 바뀐 거라고는 요 드랍인 미드솔 소재가 바뀐 거. 이 숱이. 엘리트 원작 로우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숱이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게 아니라 필름 형태로 이렇게 한 밀팅으로 해서 붙여 놓았거든. 그러니까 요것만 지금 바뀐 거야.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용했던 소재들이 조금 바뀐 건 있는데 그냥 뭐 특성이 바뀐 건 아니라 이렇게 프린트가 좀 추가된 거. 그런 것밖에 없어. 그럼 드라이빙 민드솔 빼고는 진짜 거의 스펙적으로는 바뀐 게 없어. 그래서 가장 내가 볼 때는 성의 없는 프로트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지. 프로라고 하기 살짝 좀. 그렇지, 좀 민망하지. 좀 이 나이키한테는 좀 미안한데 좀 사실은 굉장히 민망해. 그리고 네 번째 스토리텔링 포인트. 원래 이 원작은 엘리트로 3모델이 있었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하나는 베토벤, 그 코비가 좋아하는 그 작곡가, 그리고 마이클 잭슨 모델, 그리고 유니버시티 레드라고 해서 이렇게 딱 3가지만 출시를 했어. 색상 이름이 그렇게 3개. 그래. 정식 발매부는 그렇게 3가지 색상밖에 안 나왔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나이키 바이 유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나이키 아이디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아이디로 이 모델을 제작을 할 수는 있었어.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 EM 모델 했을 때 설명했던 거거든. 사실은 이 코비 엘리트 로우 모델 중에 HTM이라고 프리미엄 모델이 있었다고 했었잖아. 그 제품은 이태리 밀란에서만 판매를 했었거든. 그리고 그것도 뭐 그 프래그먼트 디자인의 히로시 후지와라.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나이키 사장이었던 마크 파커. 그리고 팅커 필드. 요렇게 3사람이 모여가지고 3사람이 이니셜을 띈 HTM. 그 모델이 4컬러가 있거든. 또 그것도 뭐 그거는 지금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야.
지금 살려고 하면 100만 원 이상 줘야 되거든. 그런 프리미엄 모델도 있었었어. 그래서 내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뭐냐면 프로토로를 할 거면 이런 헤일로 색상보다는 그런 색깔 위주로 만들어 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 사실 그 기존 라인이랑 프로토로랑 스펙적으로 크게 바뀐 게 없어서 바뀐 게 없어. 장단점도 비슷할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 그래도 혹시 장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뭐 상급의 접지지. 이 접지는 뭐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접지고, 그리고 일단 뭐 엘리트 모델이니까 니트니까 좀 고급적인 미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측면 지지대도 카본이니까 신발이 일단 고급스러운 미가 살아 있다. 뭐 그 정도? 그리고 뭐 미드솔도 리액션데 괜찮나요? 그렇지. 이거는 근데 신어 보니까 나는 푹신푹신한 거는 루나론이 더 푹신푹신해. 근데 이거는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좀 반발력이 있으면서 좀 오래 신으려면 이걸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 그럼 단점은? 단점으로는 일단 가격이 비싸지. 24만 9천 원이야. 그리고 가격 대비에 만들어 놓은 이 완성도가 조금 좀 민망할 정도야. 감흥이 좀. 그렇지, 감흥이 좀 없지. 그게 조금 뭐 내가 좀 이야기가 좀 아쉽다라는 거. 색깔도 너무 한 개만 있으면. 그래. 근데 뭐 추가로 어떤 색상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이키에서 아직 발표를 안 했으니까 내 생각으로는 엘리트 하이보다는 그래도 신기에는 엘리트 로우가 조금 소화하기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일단은 해봐. 이거 뭐 이제 첫 프로트로 모델인데 그냥 뭐 한 줄로 이야기하자면 프로트로라도 다 좋은 프로트로는 아니다. 이게 시작이 참 이거라서 좀 떨떠름한데, 그래도 뭐 일단은 코비 모델이니까 코비를 좋아하는 광팬이라면 기념비적으로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과거에 원작을 신어봤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24년이니까 현 시대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면 큰 감흥이 없는 프로트로인 거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이키가 추후에 어떤 모델을 내느냐에 따라 이것도 지금 성패가 갈려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봐.